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금 보신 것처럼 서울대를 방문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네, 한중 우호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강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존경하는 오연천 총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네,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의 최고 학부인 국립서울대학교에 와서 교수님들, 학생님들과 각계 친구분들과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선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들을 대표하여 또한 제 개인의 명의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그리고 모든 한국 국민들께 성심 어린 인사와 아름다운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규구에 대한 국빈 방문하면서도 이웃집을 나들이 하고 또한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 그리고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동 인식을 널리 갖게 되어 또한 새롭고 보다 더 중요한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금 100냥거로 집을 골라 사고 1000냥거로 이웃부터 고른다는 중국 속담이 있듯이 정말 좋은 이웃은 금을 주어도 바꿔주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한 친선에 관한 미담들이 얼마든지 있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를 거친 서보, 중국 구화산에서 입적했던 신라 왕자 출신인 지장보살 김규가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벼슬을 했던 동국 유종으로 이름난 고은 최치원, 원나라 때 고려로 건너와서 한반도 공자 후의 일가의 시조가 된 공소, 또 중국 각지를 전전하신 27년 동안 전전하신 한국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또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인민해방군 군가의 작곡가 정율성 선생, 양국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우호 교류 및 상호 지지하는 전통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고대 시인 허균은 간담매상조 빙호영한놀이란 명구를 남겼는데 이는 우리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을 형용하기에 완전히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 양국들이 항상 서로 도와주면서 모든 난관과 고통을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양국 국민들이 적개심을 품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전쟁터에 같이 행하였습니다. 명나라 장군 등자령과 조선왕조의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쌍쌍이 전사하였으며 명나라 진린 장군은 후손에 오늘까지도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상반기에 일본 군국주의자는 중한에 대한 야만적인 침략 전쟁에 가하였으며 한반도를 병탄했고 중국 국토의 절반을 강점하였습니다. 대일 전쟁 우리 양국이 모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대일 전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 세월에 우리 양국 인민들은 생사를 같이 하고 있는 힘을 다 바쳐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중국 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또한 상해의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는 매헌, 그리고 시안 한국광복군 주둔지 유적지 등은 모두 그 잊지 못하는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992년 중한 추교 이래 양국은 천시, 지리와 인화, 즉 시대의 흐름과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인적 단합 등의 우세를 타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며 공감대 확대와 입장차를 해소의 큰 원칙에 따라 호혜 협력과 미래 창출의 큰 방향을 지켰습니다. 아울러 서로의 핵심적 관심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편의를 배려하였기 때문에 우리 양국 관계는 비약적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동반자와 수출입 대상국, 또 해외 투자 대상국, 그리고 해외 유학 목적지와 해외 여행 목적지가 다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투자 협력 대상국 중의 하나이며 중한 교역액이 이미 한미, 한일, 한EU의 교역액을 합친 규모보다도 많습니다. 중한 간 오가는 항공편은 주간 800여 편에 달하였으며 작년 양국 인적 왕래는 연인은 822만 명에 달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앞으로 2년 내에 연인은 인적 왕래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한 양국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되어 양국 관계에 가장 좋은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총장님, 신사동료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지금 중국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밑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따라 전면적으로 소강사회, 즉 중산층 사회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역시 국민 행복 시대와 제2의 한강 기적이라는 한국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발전이 서로 합류해서 중한 양국의 협력 강화에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국의 발전의 비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는 중한 관계의 미래 발전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먼저 이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개혁 해방 30여 년간의 빠른 성장을 통해 중국은 각 분야에서 현전 성과를 이룩했으며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2위가 되었고 국민 생활 수준도 부단히 개선되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발전된 중국은 반드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중국을 아주 매서운 악마로 형용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다 옳지 않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저런 유언비어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미래의 발전 목표를 분명히 정하였으며 바로 2020년까지 전국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보다 2배 올려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이어 21세기 중엽까지 부강, 민주, 문명, 화합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이라고 생동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이 목표의 실현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향후 매우 긴 시간에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가장 큰 개도국이며
13억 넘는 국민의 생활 수준과 품질을 형성시키려면 더 많은 힘겨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13억 인구들이 다 현대화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현대화적으로 하는 인구는 한 2배 올린 셈입니다. 하나의 5,000여 년 문명사를 지닌 대국으로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중국은 어떠한 모습이 대국이 될 것인지 이 문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과 학생들은 많은 관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답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면에서 답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중국은 일관되게 평화의 대국이 될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평화와 화목, 화합에 대한 추구는 중화민족 정신 세계에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옛날에 강한 국가더라도 호전하면은 망한 것이다라는 격언을 제기하였습니다. 화는 귀한 것이다. 천하태평, 천하대동 등등의 이념을 대대로 전해 지어 내렸습니다. 온갖 고난을 겪었던 중국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평화를 도모하고 수호하며 공유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각종 이는 일시적인 대책이나 외교 수로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와 현실 또한 미래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결론이고 사상적 자신감과 실천적 행동의 유기적인 통일입니다. 둘째, 중국은 일관되게 협력을 추진하는 대국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협력의 세계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다른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근린공필화식으로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남에게 해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세계 각국의 인민들과 함께 자기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돕고 지지하며 각국 특히 주변 국가들과 공동의 발전과 공동 번영을 실현할 것입니다. 중국은 확고히 호혜 윈윈의 개방 전략을 견지할 것이고 새로운 라운드의 대외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및 세계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친근, 성의, 호혜와 포용의 이념을 견지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키며 자기의 발전으로 인한 이득이 주변 나라에 더 잘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개도국들이 대외 정책의 토대로 삼고 개도국들의 믿을 만한 친구와 진정한 동반자가 영원히 될 것입니다. 셋째, 중국은 일관되게 배우는 대국이 될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진보하게 하고 교만은 사람을 퇴보시키는 법입니다. 중국은 비록 거대한 성장을 이룩했지만 세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아직 거리가 컸습니다. 우리는 이룬 성적에 자랑하는데 자만하고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의 하천들이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넓은 흉금과 열리고 포용적인 자세로 외부와 대화를 소통하고 세계의 모든 소리를 허심하게 경청할 것입니다. 중국은 화이부동 사상을 지키고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각기 다른 문명들의 상호 존중하고 화목하게 공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또한 각국 인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창출한 모든 문명 성과를 배워서 세계 각국 인민들과 서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나의 평화적이고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또 배우는 중국은 중한 관계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줄 것입니다. 새로운 정세하에 우리는 양국은 설린 우호를 견지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보강하며 상대방의 핵심적 이익 및 관심을 중시하여 양국 관계의 장기적 건강 발전을 보증해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호혜 협력을 견지하고 이익의 융합을 강화하며 거시정책 조율을 강화하여 우리 이익의 파이를 더 크게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협력 안전으로 지키고 평화 발전으로 있는 발전 기회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문 교류를 강화할 것이고 친선의 다리를 구축하여 중한 국민의 새로운 우호에 새로운 장을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장님, 또한 신사숙녀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천리머리까지 보기 위해 다시 누각을 한층 더 오르네. 오늘 중한 관계는 보다 높은 출발점에 올라서 있어서 우리의 안개는 더욱 광활해지고 우리의 목표 역시 더욱 원대해져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이며 양국 국민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양자 관계 및 국제 지형의 새로운 정세에 맞이하여 우리는 한국과 함께 공동 발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에 진흥하는 동반자, 세계에 번영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고 아시아의 넓은 대륙과 바다가 우리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양의 지혜로 양국의 아름다운 꿈을 더욱더 웅대한 아시아의 꿈으로 융입시키고 아시아의 각국 국민들과 함께 구축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이기는 길을 열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째, 개방 및 융합의 발전 구도를 조성하여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비교적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아시아 각국들의 개방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장, 자본과 기술의 융합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아시아 경제가 개방하면서 융합되고 융합되면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들과 단합하여 국제 정치 경제 판국의 조정으로 인한 위험과 도전을 함께 대응하고 아시아 경제 발전의 기회와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 중에 양적인 우적과 질적인 향상을 동시에 다루고 서로 동고동락하는 이 공동체를 결성토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자신의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주입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나라들의 커다란 발전과 협력의 공간을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립을 제안하는데 이는 우리 지역 연계성과 인프라 건설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게 되오니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중한 양국은 자유무역구역 협상을 연말까지 타결하고
RCEP 협상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하여 아시아 경제 통상 협력의 강력한 원동력을 불러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아시아임이 세계인의 아시아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발전에는 세계가 필요하고 세계 발전에도 아시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개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발전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고 관련 국제 기구들이 아시아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더 좋은 발전에 유리하는 각종의 지역적 또 지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기여할 모든 의지나 행동에 우리는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둘째, 협력 발전의 이념을 주장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의리와 이익의 옳은 관계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나라는 리를 가지고서 리를 삼지 않고 의를 가지고서 리로 삼는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원래부터 군자는 의리의 박다, 군자는 의리의 바탕으로 삼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의롭지 못하고 누리는 북이는 뜬구름같이 의미 없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방중 때 중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어로 연설을 발표하셨는데 먼저 친구가 되라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의리와 이익의 옳은 관계를 생동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은 의리를 먼저 하고 선의, 후리의 중요한 사상을 천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계상에 우리는 의와 리의 관계를 잘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국제법이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공리와 정의, 평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대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호혜 윈윈과 공동 발전을 견지해서 자기가 잘 사는 동시에 남도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네. 지금은 경제의 많이 발전하고 다른 나라들끼리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는 관계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국제 관계를 감안할 때 시대를 뒤처진 제로섬 게임식의 사고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쳐 자기 이익만 챙기면 안 되는 것이고 남들이 모두 지고 자기만 이기며 모든 것을 휩쓰는 것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의리와 이익을 동시에 다루어야만이 동시에 얻는 법이고 서로 균형을 잡아서야 둘 다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셋째, 갈등과 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평화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중한 양국의 발전과 아시아의 진흥은 모두 평화 안정적인 주변 지역 환경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각종의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피할 수 없지만 답은 다양화할 수 있으며 역사는 변경할 수 없지만 미래는 조성할 수 있는 법입니다.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양해 양보의 정신으로 분쟁점을 해소시키며 협력 상생의 태도로 공동 발전을 촉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시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국가 간 화목하게 서로 지내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며 지역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 유효한 방법과 든든한 보장입니다. 우리는 안보 이념을 쇄신하고 공동적, 종합적, 협력적, 지속 가능한 안보의 방향에 따라
정치안보 대화와 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 국가들이 상호 신뢰, 평등 협력의 동반자가 되고 공동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함께 수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척끼리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핵무기의 존재를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세척이나 쌓인 얼음은 한나절의 추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한다. 관련 각 측은 충분한 인내심과 차분함을 유지하고 적극적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서로에게 선의를 전해주고 관련 각 측의 관심사를 배려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남북 양측이 힘을 합쳐 남북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반도 인민들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갈망과 소원은 꼭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중국 인민은 영원히 한반도 인민들의 믿을 만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인문 교류를 강화하여 국민 간 감정을 부단히 증진하여야 합니다. 이익을 보고 친구를 사귀면 이익이 없어질 때에 헤어지는 법이고 권세를 보고 사귀면 권력이 없어질 때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단 마음으로 사귀어야 우정이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간 관계 발전에는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상통하고 의기투합하여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에는 옛부터 태극 문화가 있었고 한국의 국기가 바로 태극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과 양이 상생하고 부드러움과 강함이 서로 어우러진다는 우리 선인들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정치, 경제와 안보 협력이 국가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강한 힘이라면 인문 교류는 바로 국민 간의 정을 두터워하고 마음을 연결하는 부드러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힘을 합치고 융합시켜서야만이 나라들이 성의를 품고 서로 지내며 서로 의존하고 포용하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는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위 증진에 있어서 윷물무성하는 시우춘풍 같은 역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한 양국 국민들은 서로 친밀하고 문화가 상통하여 우리는 인문 교류에 남달리 우월한 우세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미 중한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가 성립되어 중한 인문 교류 확대와 국민 감정 증진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마련되었습니다. 양국 정부기관은 추진이 유도를 강화해야 하고 양국